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DDL 마지막 2학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모였던 이유는 우리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며 우리의 후배가 들어왔을 때 후배를 어떻게 가르치고 할지의 방향을 좀 정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게 벙골대도 준비하고, 그리고 히트 큐링, 홀드 큐링, 총이치 수업 시간에 먼저 솔점 수범해서 1시간 정도 더 배우고, 그리고 그에서 수업에 참여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동아리 됐고, 그 이후에도 총이치를 말고도 뭐 템포러리를 하든가 그 북부에서 뭐 GH 크라운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봐서 우리 저희 동아리를 이제 앞으로의 다음 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했고요. 일단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학기 들어서 2학기 들어서 볼게요. 이거는 제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찍었던 사진을 또 지금 한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2학기 들어서 총이치 시간에 배웠던 게 총이치 수리입니다. 총이치 수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총이치가 제작이 됐을 경우 총이치가 이렇게 사진과 같이 단순 파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세 조각으로 나뉘는 복합 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파절이 됐을 경우에 이런 사진이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일단은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서 단순 파절일 경우에는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고를 이용해서 내면에 있던 모형을 다시 똑같은 형태로 재현하기 위해서 석고로 모형을 떠줍니다. 이렇게 떠주는데 그 위치가 흔들리거나 좁아지지 않게 고정을 확실히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대나 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석고 모양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파절된 부분을 레진으로 태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레진을 믹싱을 해서 지금 그 갈라진 파절된 부위에 레진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레진이 발라주시면 그 뜨거운 물에서 큐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넣어줘서 큐링을 합니다. 큐링된 상태에서 다시 스티키 왁스 다 제거해주시고 분처 분리해주셔서 총이치 연마하듯이 연마를 해주셔서 이렇게 위치를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파절이 됐는데 인공치가 파절된 경우,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인공치가 파절된 경우는 처음에 인공치가 파절된 부분을 갈아내서 고정해주시고 갈아냅니다. 갈아내고 새로운 인공치를 넣어주시고 그 공간에 왁스로 고정을 해주시고, 왁스를 고정해서 퍼티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찍어줍니다. 인덱스를 찍어주고 왁스를 제거한 후 전에와 같이 레진을 혼합해서 그 왁스의 빈 곳을 채워주고 중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덱스로 고정을 하고 왁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인덱스가 찍힌 곳에 인공치와 위치를 놓고 나면 남은 공간에 레진 다시 넣어주면은 보시면 레진이 지금 인공치 위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인공치 수리된 부분이어서 팔리싱을 통해서 다시 완성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배웠던 저희가 총이치 시간 때 배웠던 수리에 대해서 먼저 동아리 시간에 했고, 교수님 시간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수리는 이 정도로 하고, 파이버 메쉬에 대해서 일단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버 메쉬는 우리 교수님께서 특허내신 제품이고, 일반의 메탈 프레임을 만드는데 뭐 캐스팅도 써야 되고 불편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고요. 안에 이렇게 블러거신가? 한 겹의 왁스로 해줘서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나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모양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게 라이트 큐링을 통해서 파이버 메쉬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히트 큐링에 대해서 히트 큐링이 1차 메모를 하고 나서 그 석고 분리제를 발라주시고요. 1차 메모 시에는 언더컷을 일부러 형성을 해줘서 이 석고와의 결합력을 증가시킵니다. 2차 메모를 할 경우에도 교환면에 드러나도록 해서 3차 메모 시 3차 메모된 석고가 인공치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메모 시에는 그 구멍을 통해서 석고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닦아주시고요. 그래서 클램프를 조여서 왁스 워시를 할 수 있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왁스 워시를 시키고요. 왁스 워시를 시키면 왁스가 이렇게 물처럼 된 상태에서 호트기를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왁스를 제거해줘서 깔끔하게 다 왁스가 하나도 없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인공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가 되면은 석고 분리제를, 레진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발라줄 때 주의사항은 얇게 도포를 해주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은 모형에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믹싱을 합니다. 믹싱을 하는데 부피비는 3분의 1, 무게비는 2분의 1로 레진을 중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스테이지 상태에서 함에 주입합니다. 함에 주입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압을 하는데, 시압은 점점 올라가면 더 압력을 가하게 해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 주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를 이용해서 조여주시고 이제 큐링을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트 큐링의 완성 단계고요. 홀드 큐링에 대해서 먼저 왁스 덴처를 제작합니다. 왁스 덴처를 제작한 상태에서 물에 10분간 소킹을 해줍니다. 아가가 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석고가 모형에 물이 없으면 아가의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가를 붓습니다. 아가를 붓고 부으면 45분 정도의 물에 담긴 상태에서 아가를 붙여주시고요. 아가가 굳으면 이렇게 함을 열었을 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왁스 덴처를 제거하고 인공치를 다 따로 떼서 왁스 덴처는 왁스를 다 없애주시고요. 인공치에 묻은 왁스도 다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공치에 묻은 왁스를 다 제거하면 인공치를 다시 아가에 부어주고 제 자리에 위치에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홀을 뚫는데 이 홀은 가운데가 제일 큰 구멍으로 통해서 콜드 큐링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주입로와 배출로를 세 군데를 뚫어줍니다. 세 군데, 중앙이 가장 큰 데고 좌우로는 배출로로 조금 작은 구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넣기 전에 모양에 레진 분리제를 발라주시고 모형을 넣고 인공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레진만 부으면
이제 덴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레진을 좀 묽게 해서 부어줍니다. 부어주시고요. 붓고 나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압력 중압을 해줍니다. 압력 중압은 15분 전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압력이 다 끝난 아가 속에 덴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가를 제거해서 나오면 주입로와 덴처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주입로를 제거하고 팔리싱을 하면은 의치가 완성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2학기 동안 배웠던 지금 내용을 다 설명했고요. 저희가 이제 벙콜제 때 같이 했던 걸 얘기하면서 복습 차원에서 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주 전에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든 사진이고요. 이때 템포로지 레진을 통해서 중압을 하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록을 만들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과 왁스업을 통해서 인덱스를 떠서 만드는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드는 제작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 했던 방법은 두 개 다 각각 개인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봤고 그로 통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드는 두 명이 만들었고 한 명이 왁스업을 통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덩골제 때 만들었던 5메시가 들어간 덴처 사진이고요. 이때 몇 번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레진 표면이 활색하게 나오는지 기포가 없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메탈이 들어간 덴처고요. 메탈을 전에 있던 선배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들어진 선배들이 만들어진 걸 보고 찍어 놓은 사진인데 그 한 부분의 의치가 상실됐을 때 제작한다고 들었던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프가 들어간 덴처입니다. 그리고 왁스 덴처도 제작했고 그리고 링걸 쪽에 저렇게 레진으로 채워진 덴처도 제작해봤습니다. 이거는 플렉시블 덴처였는데 지금 보시면 제1대구치 설치 부분이 지금 구멍이 제대로 나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던 케이스였고요. 클래스프를 접어서 이게는 클래스프가 들어간 덴처 의치를 만들려고 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걸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거는 플렉시블 덴처를 만들었을 때 메모했던 과정입니다. 이때 다음 3학년 때 지금 대안이나 훈이는 이거를 한 번 더 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때 저희가 해봤을 때 처음 배웠던 거라서 좀 평소에 했던 방식이 아니어서 낯설었지만 금방금방 제작할 수 있다는 강점과 여러 장점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주임로를 만들었던 사진이고요. 이건 저희 동아리 벙골제 때 만들었던 프레임과 그때 이게 퍼티를 이용해서 네모를 안 하고 레진으로 전입하려고 시도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동아리 때 DDL을 넣으려고 프레임을 만들었던 사진이고 여기까지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시면 되고요. 고생들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지금 프로세서 중에서 조금 눈에 거슬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잠깐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아까 왁스워시 히트큐어의 왁스워시를 함을 열었을 때 보니까 그냥 그 완전히 용융된 상태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제가 시간을 재봤을 때 그때 딱 10분 정도 걸렸어요. 10분에서 12분? 그 사이에서 2개밖에 안 나왔을 경우에 빼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함 속에 들어가 있는 왁스의 용적의 양이 네.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연화 시간이 열을 가해주는 시간이 구분돼야 되고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용융시키면 안 되지. 왜냐면 결과적으로 함을 열었을 때 거기가 왁스가 연화된 상태에서 그 왁스를 그대로 저울에 달았을 때 그 양이 몇 그램이냐에 따라서 계량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용융이 돼버리면 용융 왁스가 어디로 다 침투가 되잖아, 모형으로. 그건 안 되는 거지. 또 만약에 저쪽에 지금 우리가 스팀 클리너에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함을 열었으니까 별 문제가 그래도 없지만 만약 끓는 물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오버해버렸다라고 해서 저렇게 녹아서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빠져나온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돼? 그 더러운 물이 역류돼가지고 안에 인공치나 미리 모형상에 엄청난 더러운 찌꺼기 잔류물이 안에 역류돼서 붙어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 연화는 용융이 아니고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왁스의 양에 따라서 연화 시간도 좌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화지 용융은 아니다는 거지. 또 덜 연화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가? 네. 그것도 한번 신경 써요. 그 다음에 그 아가 콜드큐어에서 좀 봤던 게 혹시 아가 콜드큐어 하고 난 다음에 인공치 탈락 온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되게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요. 그 이유가 일단은 히트큐어에서도 치조면에 유지공을 안 주고 그냥 했어. 근데 떨어진 애들은 거의 없어. 없었지. 근데 히트큐어는 약간만 힘만 줘도 어떻게 돼? 빠지지. 그 이유가 뭘까? 기내체를 잡는 힘이 약해서 케미컬 결합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히트큐어와 압력화해서 쪄내는 이 콜드큐어에 뭐가 있다는 거지. 차이가. 그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유가 뭐냐. 내가 역으로 그냥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이 말이지. 콜드큐어에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은 히트 큐링과 콜드 큐링의 차이 먼저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뭔가 중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아니 온성에 콜드 큐어에 그래 안 그래요? 네. 완전한 이 케미칼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분리가 되는 거 아닌가? 네. 단지 그러면 유지공을 줬다고 한다면 결합력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히트 큐어보다는 어떤 거? 케미칼은 떨어진 거지. 그럼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걸 디테일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기억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치부에 이 레진 템포레를 만들 때 네.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처음에는 프랩된 상태를 왁스업을 해가지고 왁스 풀 액싱업을 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랩된 치아가 있는데 그게서 그냥 블럭을 만들어서 컨터링을 하는 방법과 아까 저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왁스업을 해서 그 파티를 위해서 인덱스를 뜨고 거기에다 이제 레진을 그럼 만약에 만드는 방법. 치아가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색깔이 죽었어. 네. 이걸 포세린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청상 프랩한 다음에 템포러리 자켓을 끼워줘야 될 거 아니야. 레진 자켓을.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이미 치과에서 중결치 하나를 포세린으로 올세라믹으로 바꾸려고 해. 네. 전색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템포러리 자켓을 만드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심미적이고 제일 형태적으로 좋겠느냐. 그럼 변색만 그냥 풀치아예요. 그 상태에서 인덱스를 미리 떠주고 그렇죠. 프랩을 하고 그다음에 환착 구간에 다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성현 씨가 그렇게 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하기 전에 인덱스를 치아 본인의 치아에 맞게 인덱스를 떠준 후 의사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프랩을 마친 후에 치위생사가 다시 그 인덱스에다가 분리제를 바르고 레진을 주입을 해서 구강 안에 다시 유치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프랩 예상치가 지금 정해졌으면 어떻게 돼? 그대로 풀 인프레션 그냥 뜨는 거지. 떠놓고 어떻게 돼? 프랩한 걸 또 프랩 한기 이미 어떻게 돼? 레진 작게는 프랩 한과 동시에 끼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미 프라이머리 인프레션에서 어떻게 돼? 치과 기공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돼? 모형을 나와서 모형을 프랩을 해야지. 네. 그렇게 프랩을 해준 것이 치과 의사가 볼 때 제일 좋은 프랩의 양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인상체에 부어진 모형을 프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프랩 해놓고 그 인상체 내면에다가 레진 채워가지고 모형을 끼워서 큐어 압력하여서 쪄내면 어떻게 돼? 그 이미 자연차 그 컨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네. 이거 이해돼? 네. 뭔데? 프랩하기 전에 퍼티를 뜬 다음에 그거를 퍼티가 아니라 그 인상 인상을 떠서 기공사를 줍니다. 그러면은 기공사한테 주면은 그 모형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상에서 프랩을 한 다음에 그 모형을 맞죠? 근데 교수님 그거는 근데 시간이 기공소를 다녀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은 진짜로 다이렉트로 환자분과 오늘 당장 그거를 볼을 뜨고 MCCR을 끼고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알지네이트나 그 버티로 이용해서 먼저 자연의 치아를 외형을 먼저 떠둔 다음에 진짜 환자분이 프랩을 마치고 뭐 인상채색도 하고 이제 임시치아를 껴줘야 되니까 그거를 똑같이 환자 구강 안에 유치시키거든요. 그래서 레진은 원래 자연 치아의 외형을 체득을 해서 약간의 수정도 하고 모형도 안 붙고 모형이요? 모형 안 붙고 네, 안 붙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것은 이제 치료실에서 다이렉트 방법인데 네. 거의 예국은 그런 방법을 않고 다 단계별로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치과 의사도 치과 기공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 정도 프랩 양의 제일 컨터나 이 형태적인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치과 기공사가 미리 프랩을 해서 보내주면 그걸 가이드라인 가지고 어떻게 돼? 프랩 전에 인상을 떠놓고 그 모형을 보고 어떻게 돼? 프랩을 해서 끼우면 어떻게 돼? 그 기공사가 프랩 해준 것보다는 조금만 더 프랩을 더하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템포를 작게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플렉시블 쪽을 봤는데 플렉시블 아까 기포난 부분이 어떻게 기억이 나? 저 플렉시블 대체 기계가 내가 만든 거예요, 두 개 다. 저 기계를 만들면서 사실 수백 개 이 캐스팅을 해본 거라고. 제조회사별로 다. 엄청난 실패를 했지.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플렉시블 덴처에서의 이 캐스팅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일단 플렉시블이 원리가 통에 있는 걸 통해서 압력에 의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확 주입하는 방식이니까 압력에 석고가 일단 견딜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압력에 석고가 밀려 들어가면 덴처 안에 석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건 케미칼이 아니야. 완전히 메케니칼이니까 어떻게 돼? 인공치 기저면에다가 유지구를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까 그냥 라운드버로 주는 것이 아니고 T자 형태로 줘야 돼. 근데 일반적인 치아가 큰 상태에서의 유지공은 괜찮은데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돼? 랭스가 짧은 경우도 있지. 묻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라도 그 유지구를 주지 않으면 우리 염주 있지, 염주.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결합이 안 되면 이거 그냥 떨어져 버린다. 그냥 메케니컬로 끼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붙어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말 그대로 플렉시블의 탄성력이 있어야 되는데 녹이는 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돼? 짧으면 플렉시블력이 떨어지지. 그렇지 않은가?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수지니까 나일론이니까 타버려, 부글부글. 안에 기포가 엄청 생기고 플렉시블력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합력, 그 다음에 멜팅의 시간, 그지? 그 다음에 연마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인 덴처 팔리싱, 덴처 다듬질 팔리싱에 익숙해 돼가지고 막 밀거든. 안 돼. 그건 수지기 때문에 다 휘어. 그러니까 조금씩 열 변형을 적게 일어나는 선에서 차근차근 다듬어야 되고, 아크릴은 팔리싱이 잘 돼, 안 돼? 잘 되지, 아크릴은. 네. 근데 플라스틱은 돼, 안 돼? 플라스틱이 안 되지, 나일론은. 힘만 주면 타버리고, 더 새까맣게 그러니까 팔리싱의 기법이 중요한데, 내년 3학년 자네들은 내년부터 바뀔 거야. 어태치먼트와 텔레스코픽이 지금은 한 학기 한 학기 나눠졌는데, 내년에는 어태치와 텔레스코픽이 하나로 묶어서 내가 강의를 해. 특수치 교공학으로. 저걸 주조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실제 실습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잘 했는데, 흐름은 뭐 잘 잡고 있어요. 고생들 했고, 뭐 좋아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